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시아경제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해커 컴퓨터에서 우리 정부를 해킹해간 그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놈들이 말이죠, 우리 거를 훔쳐다가 자기네 컴퓨터에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해커가 중국 해커하고도 협력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이놈들이 말이죠, 우리 자료를 막 해킹하고 우리의 정보를 막 빼내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숙희라고 하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민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도둑놈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 전자 도둑놈들 키워가지고 우리 정보를 빼내가고 있는데, 심지어 행안부, 외교부, 방첩사, 통신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해킹했고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도 또 검찰청까지, 대검찰청까지 해킹한 흔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다시 역해킹을 통해서 저자들의 컴퓨터를 들여다본 겁니다. 이 김숙희라고 하는 해킹 조직에 들어있는 한 북한 해커, 이놈의 컴퓨터 속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해커는 세이버라고 하는 사람과 사이보그라는 이름을 쓰는 해커인데요, 우리의 두 해커, 세이버와 사이보그를 쓰는 두 해커가 북한 해커의 컴퓨터에 침투했습니다. 역해킹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이 한국 정부와 한국통신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해킹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전자잡지 풀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서 지금 밝혀진 겁니다. 자, 지금 김이라고 부르는 해커가, 이게 북한 해커입니다, 사용하던 작업용 컴퓨터에 우리 두 해커가 침투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두 해커가 침투한 북한 그 해커의 컴퓨터에는 가상 머신과 가상 사설 설비가 있었습니다. 가상 머신, 가상 사설 서버가 있었는데요, 이 두 해커는 이 김이라고 하는 북한 해커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의 김숙희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놈의 컴퓨터에 들어가 보니까 가상 머신, 그리고 가상 사설 서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상 사설 서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걸 통해서 거기 들어있던 자료를 우리가 역으로 무엇을 저놈들이 훔쳐갔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김숙희라는 조직은 말이죠, 북한 정부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고급 지속 위협 그룹으로 APT라고 합니다. APT.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기관과 북한 정부 기관이 관심 가질 만한 목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김숙희가 우리나라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또 세계, 미국도 될 수 있겠고 또 이스라엘도 될 수 있겠고, 그런 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거기를 해킹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상 머신이라고 했죠, 이런 걸 이용해서 가상 자산을 훔칩니다. 그리고 또 걔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세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른 해커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해커 조직이 다른 나라, 특히 한국 정부와 다른 어떤 자유지정의 정보를 훔쳐갈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듯이 가상 자산을 훔쳐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 프로그램 같은 데다가 돈을 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훔쳐다가 해킹에다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돈을 갖다 대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훔칠 수만 있다면 고급 기술도 당연히 훔쳐가겠죠. 핵무기 만드는 기술, 뭐 미사일 만드는 기술 안 훔쳐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국의, 아니 전 세계의 어떤 첨단 기술을 훔쳐간다. 그리고 전 세계에 돈을 훔쳐간다. 해킹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은행에 들어있든 아니면 가상 자산이든 그런 걸 훔쳐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해커의 컴퓨터에는 그런 어떤 가상 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 그걸 훔쳐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비가 들어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 해킹은 말이죠, 김숙희의 내부 작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역해킹을 통해서 김숙희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김숙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거꾸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주로 데이터 유출 사건을 조사한 기존 보안 연구자나 기업들과 달리 이번 사건은 우리의 두 해커가 직접 김숙희 조직 구성원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아, 좋습니다. 우리의 두 해커가 직접 김숙희 조직원 그놈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거지. 아, 이건 아주 엄청난 쾌거죠. 엄청난 쾌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저놈들이 뭘 훔쳐갔나, 무슨 데이터를 훔쳐갔나, 그 유출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안, 다시 말하면 못 훔쳐가도록 우리가 보완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그러니까 수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번에 두 해커는 공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북한 김숙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해커 조직 속에 들어있는 한 놈, 의 컴퓨터를 갖다가 직접 해킹함으로써 저들이 뭘 노리고 있는지, 저들이 뭘 훔쳐갔는지, 우리가 무엇을 방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쾌거를 올린 두 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김숙희가 중국 정부 해커들과 얼마나 공개적으로 협력하고 도구와 기술을 공유하는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니까 김숙희라고 하는 이 해커 조직이 중국 조직과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그 정부에서 움직이는 해커 조직이 김숙희거든요. 그럼 중국 정부에서 움직이는 또 해커 조직이 있죠. 얘들은 민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해킹을 갖다가 정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해커를 갖다 정부에서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 중국이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해킹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과 같이 해킹해주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중국이 같이 해킹해주고, 그래서 서로 필요한 어떤 해커 기술 같은 거, 해킹 기술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통해서 세계를 갖다 훔치려는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돈도 훔치고 기술도 훔치고, 뿐만 아니라 선거도 훔치고, 이들은 말이죠, 해킹을 하면은 뭐든지 훔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거를 훔치기입니다. 결과를 바꿉니다. 이게 선거를 훔치는 거죠. 그리고 돈을 훔치다. 가상자산 같은 거 말이죠. 지갑에 들어가서 빼옵니다. 무서운 겁니다. 기술 훔칩니다. 반도체 기술, 자동차 기술, 항공 기술, AI 기술, 첨단 기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놈들이 이런 훔친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술을 훔치면 그걸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근데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핵무기 기술 같은 거 훔쳐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걸 중국에 또 주고, 또 나아가서 이 적성국가 이란 같은 데다가 이런 기술을 갖다 팔아먹게 되면 이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군사 당국 내지는 정보 당국과 이스라엘 군사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저놈들의 해킹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두 해커는 쾌거를 올린 두 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을 북한 해커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파일 설정과 과거 김숙희 것으로 알려진 도메인 등 단서와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이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평양 시각 기준으로 항상 오전 9시쯤 접속하고 오후 5시쯤 연결을 끊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인이 아니라 오전 9시에 딱 접속했다가 오후 5시쯤 연결을 끊더라. 그러니까 이놈이 출근해가지고 9시에 퇴근할 때 5시까지 계속 그 해킹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요놈이 어떻게 지금 김숙희 소속인가를 알게 됐는가, 요런 패턴을 보이니까 항상 요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에 들어있는 놈이 해킹을 하는 거지, 무슨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자신의 해킹 기술을 갖다가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밤에 하지, 잠 안 자고. 그래서 우리 두 명의 어떤 해킹을 한 쾌거를 올린 두 해커가 저쪽에 해커의 컴퓨터를 훔쳐본 거죠. 그래서 그놈이 뭘 훔쳐갔는지, 이놈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속속들이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쾌거입니다. 우리도 이 해킹 기술, 또 해커하는 이런 어떤 훌륭한 해커,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저놈들을 또 막을 수 있는 것도 그런 능력도 키워야 되지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세계의 자유민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특히 222번. 222번 말씀드리면 많이 써주시는데, 말씀을 안 드리면 222번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222번 왜 쓰라는 거냐면요, 내가 댓글 달겠다. 그러면 그냥 댓글 달으면 돼요. 내가 댓글 달 수 있다. 나 댓글 달고 싶다. 그러면 달으면 돼요. 근데 나는 댓글 달 만한 게 특별히 없고, 또 글을 쓸지도 모르고, 또 길게 쓸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222번. 그냥 222번. 222번은 강신업
TV를 사랑하는 겁니다. 222회는 강신업 TV를 응원하는 겁니다. 강신업 TV를 또 응원하는 방법은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는 겁니다. 쇼핑몰에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강신업 TV입니다.